朋友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 차이나의 유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앞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중국어 전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80%만큼의 중요도가 몰려있는, 뭘 배운다고 그랬죠? 발음에 대해서 오늘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발음을 잘 공부를 해 놓으시면 발음 부분에 자음, 모음, 성조 이것만 마스터를 하시면 중국어 전체의 몇 %를 다 하고 계신 거예요? 80%를 다 습득을 하신 거예요. 이제 천천히 남아있는 나머지 20% 가지고 조금씩 천천히 들으시면 됩니다. 그만큼 오늘의 수업이 중요하겠죠? 자, 들어가 볼게요. 발음에는요, 뭐 전 세계 어떤 언어든지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만, 자음이라는 거하고 모음이라는 걸로 대부분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발음이다 하면 자음하고 모음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음은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자음이라 그래요. 모음은 뭘까요? 아, 야, 여 이런 거.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왜 음악 시간에 발성 연습 같은 거 요새는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때 했을 때 아, 에, 이, 오, 우 뭐 이런 거 요새도 하나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 에, 이, 오, 우가 뭐냐 하면 영어에 모음이 있잖아요. 모음 가지고 이제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막 이렇게 했었죠. 그게 모음입니다. 왜 그런 모음을 가지고 발성 연습을 했을까? 제가 중국어 가르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음은 혼자서 소리가 안 나요.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모음은 자체적으로 혼자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얘 가지고 연습을 했던 게 아닐까 제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모음은 혼자 소리가 납니다. 아, 야, 여 뭐 이렇게 소리가 나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는 우리처럼 기역, 니은하고 아야, 어여를 구분해서 배우지 않고 ABCD라는 알파벳을 통해서 자음하고 모음을 섞어서 가르쳐주죠. 그죠? 이것도 저는 몰랐었다가 중국어 공부하다가 제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랑 다르네. 영어는 다 같이 섞여있네. 이게 발견이 됐어요. 이거는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모음이죠. 이건 자음, 이건 자음, 이건 자음, 이건 모음. 그렇죠? A, B, C, D, E, F 이거는 자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딱 들어봤을 때 혼자서 자음만 가지고는 어떤 단어, 글자가 완성되지 않아요. 모음은 혼자서 단어가 될 수 있어요. 글자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영어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게 뭐예요? 뭐 able이라는 건가 봐요. 그냥 제가 한번 써봤는데 이거는 모음이고 이게 자음, 이게 모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모음이 끼어 있어야만 단어가 하나의 단어, 글자가 완성이 되지 자음만 가지고는 단어가 되지 않아요. 글자가 되지를 않습니다. 영어나 우리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글씨가 있나요? 이런 글씨? 없죠? 이렇게 자음이 들어가야지 글씨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요 밑에 것만 봐도 우리가 웅이라고 읽죠. 얘는 자음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이응을 이런 데도 다 이응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응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발음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자음은 혼자서는 자음끼리는 소리를 내지 못하고 모음은 단독으로도 소리가 난다. 이걸 기본적으로 먼저 좀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음하고 모음이 어떤 거다라는 걸 이제 아셨어요. 그래서 자음하고 모음이 뭉쳐가지고 소리가 난다. 하나의 글자가 탄생을 한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자음하고 모음을 배워야 되는데 중국어에는 중국어뿐만 아니라 베트남이나 태국어나 이런 거에도 이 성조라는 게 있다고는 합니다만 아주 뚜렷하게 대표적으로 중국어에는 성조라는 발음 안에 자음, 모음 이외에 성조라는 애가 하나가 더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조가 뭐냐? 우리나라에는 없고 여러분들이 초중 고등학교를 통해서 공부를 했던 외국어들, 뭐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영어, 일본어, 또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뭐 이런 언어들에는 이 성조라는 애가 없기 때문에 생소하게 생각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성조란 뭐냐 하면 한 글자 한 글자마다 가지고 있는 높낮이에요. 글자 하나하나마다 높낮이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접해보지 않은 이 생소한 성조라는 애 때문에 아이고 세상에 그 글자 하나하나마다 높낮이가 있다고? 그걸 다 외워야 중국어를 말할 수 있다고? 하고는 지레 겁을 먹고 중국어 어렵다, 못 배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많이 배워보신 분들도 중국어에 접근했던 분들도 아이고 나 이 성조 들어가니까 딱 머리 아프더라, 야 그거 못하겠다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과연 성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어서 접근하지 못하는 요소일까? 오늘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성조는 그냥 자음하고 모음하고 같이 끼어있는 글자를 발음하는 데의 하나의 요소일 뿐이지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잘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글자 하나하나마다에 있는 이 높낮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소리를 내야 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중국어에 우리가 배우는 그 표준어인 보통화에는, 보통화가 중국에서 말하는 표준어예요. 중국어로는 부통화라고 하는데 4가지의 성조가 있어요. 4가지. 1성, 2성, 3성, 4성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구분이 애매하면 애매할수록 외국인들이 배우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이 구분이 명확하면 우리가 제대로 잘 배워놓기만 하면 그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와 올리는 소리와 떨어뜨리는 소리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중국어의 높낮이 성조라는 것은 높고 낮고 올리고 내리고 아주 명확하게 뭐 헷갈릴 게 전혀 없이 뚜렷한 극단의 특징을 가지고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것만 이제 잘 배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일성은 가장 높은 데서 처음에는 좀 길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연습을 이렇게 길게 해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문장을 이 한 글자 한 글자를 붙여서 문장을 만들 때 구분이 듣는 사람이 구분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좀 길게 우리가 연습하는 습관을 들일 거예요. 일성은 어쨌든 높은 소리다. 높은 소리다. 이렇게 만약에 그래프가 있다면 이게 높이고 이게 길이라면 이쯤에서 이렇게 제일 높은 데서 우리가 소리를 낼 때 내가 낼 수 있는 음역대 중에서 가장 높은 데서 나는 소리가 일성이에요. 일성보다 더 높은 성조는 없어요. 일성이 제일 높아요. 이거보다 더 올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요거랑 반대의 가장 낮은 데서 낮은 소리로 내야 되는 애가 삼성이에요. 제일 아랫소리. 여러분이 소리를 내는 중에 제일 낮은 소리가 삼성이에요. 이거보다 더 내려가서는 안 돼요. 이 소리보다 더 내려가는 소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성하고 삼성이 제일 높고 제일 낮은 이렇게 막을 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성은 올라가는 소리예요. 표가 있다면 이렇게 올라가요. 쑥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쑥 이렇게 올리는 소리. 그렇다면 얘 사성은 뭘까요? 그렇죠. 내리는 소리예요. 근데 내린다기보다는 뚝 떨어뜨리는, 떨어뜨리는 소리라고. 떨어뜨리는인가요? 트리는인가요? 뜨리는 모르겠네요. 떨어지는 소리로 하겠습니다. 떨어지는 소리.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아라는 소리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낼 수 있는 소리 중에서
가장 높은 소리가 일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